자, 이번 시간에는 선형 공간과 부분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는 선형대수 교재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수학과를 위한 교재와 수학과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교재 두 종류의 교재가 있는데 차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바로 이 선형 공간 부분을 어디에서 다루느냐예요. 자, 수학과를 위한 교재는 이게 제일 앞부분에 등장을 해요. 선형 공간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다른 얘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근데 수학과가 대상이 아닌 교재는 최대한 뒤로 미루고 있어요. 자, 현재 우리는 기본 행연산, 정칙 행렬, 역행렬 여기까지 끝났어요. 여기다 행렬식도 끝내고 고유과 고유백태기도 끝내고 그 뒤에 일반적인 선형 공간 얘기를 그 뒤에 집어넣어요. 자, 이유는 뭐냐면 이 선형 공간 부분을 앞에 집어넣으면 수학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혼동하고 어려워할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뒤로 밀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부분을 뒤로 뺄 것이냐. 근데 이 부분을 뒤로 빼버리면 이 부분이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수학과가 아니신 분들이 선형대수를 들을 때 전공에 따라서 이제 선형 공간, 일반적인 선형 공간이 필요한 전공도 있고요. 불필요한 전공도 있거든요. 근데 필요한 전공을 가진 분들은 나중에 이 부분을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조금 중간 정도에 시작을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우리 행렬식을 들어가기 전에 선형 공간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수학과라고 해서 이 부분을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자,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우리 선형 공간의 정의부터 보고 나서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우리 연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질을 갖는지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수학과에서 할 얘기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몇 가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공집합이 아닌 집합 V에 이항연산이 정해져 있다 합니다. 덧셈일 수도 있고 곱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산, 합성함수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연산이 있거든요. 이항연산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지만 연산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는 닫혀있다예요. V의 원소 두 개를 연산해서 V의 원소가 돼야 된다. 자, 연산은 이항연산과 이항연산이 잠깐만요. 펜으로 안 바뀌었나요? 그렇죠? 연산은 이항연산과 이항연산이 아닌 게 있는데요. 자, 이것도 역시 수학과가 아니니까 깊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이항연산은 V의 원소 두 개끼리 연산하는 거예요. 닫혀 있다고요. 또 하나가 웰디파인이라고 불리우는, 잘 정의됨이라고 불리우는 건데요. 자, 이거 수학과가 아니라면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존재한다. 자, 한 가지만 인정합시다. 닫혀 있지 않으면 연산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해 주면 돼요. 스칼라곱도 마찬가지예요. 스칼라곱도 우리 스칼라하고 V의 원소끼리 스칼라곱을 했을 때 V의 원소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 연산이라고 스칼라곱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닫혀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만족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 인정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 연산이 있다, 닫혀있다가 보장된다. 물론 웰디파인도 보장이 되지만 이건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저런 말만 한번 들어봤다 정도만 해도 돼요. 지나갑시다. 자, 그리고 우리는 당분간 스칼라체를 실수체로 고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강의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 스칼라체를 실수체가 아닌 복수체로 확장한 대한 얘기를 간단히 다룰 거고요. 일반적인 체에 대해서는 생략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순수 수학과에서는 다룬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해버리겠어요. 자, 체란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아까 몇 강인지에서 기억이 안 나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체라고 하는 건 더하기 곱하기가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성질을 다 쓸 수 있는 좋은 집합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 체라고 부른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연산이라고 부르려면 닫혀 있어야 된다는 걸 인정하고 지나갑시다. 여기서 여러분 기억할 건 그거예요. 연산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덧셈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닫혀 있어야 된다. 스칼라곱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닫혀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우리 선형 공간의 정의를 봅시다. 이 덧셈과 스칼라곱이 정의된 집합. 자, 요 말에 무엇이 보장되어 있나요? 덧셈과 스칼라곱에 대해 닫혀있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자, 이걸 제가 왜 자꾸 설명하냐면 여러분이 보는 또 선형대수 교재에는 선형 공간의 정의에 조건이 10개인 교재가 있어요. 전체 8개죠? 10개하고 8개 2개 차이가 있어요. 그 2개가 뭐냐면 덧셈에 대해 닫혀있다, 스칼라곱에 대해 닫혀있다. 자, 근데 이미 덧셈과 스칼라곱이 있다라는 말에 그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수학과를 위한 교재에서는
조건이 8개고요. 자, 수학과를 위한 교재가 아닐 때는 조건이 10개인 것이 선형대수책의 또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정의됐단 말에 닫혀있단 말이 들어있으니까 핵심이 된 8개만 생각할 거예요. 자, 우리 V의 원소 UVW 하고요. 스칼라 CK, 스칼라치를 실수로 제안했죠. 실수 CK에 대해서 다음 8개의 성질을 만족하는 걸 우리 선형 공간이라고 부를 거예요. 또는 벡터 공간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건 벡터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란 뜻이고요. 자, 이제 중요한 말은 선형 공간의 원소, 벡터 공간의 원소를 뭐라고 부르죠? 벡터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동안 여러분들은 벡터를 뭐라고 불렀죠? 방향과 크기를 갖는 양. 고등학교 때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물리에서도 방향과 크기를 갖는 양이라고 하고 벡터를 사용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수학과에서는 벡터를 뭐라고 불러요? 선형 공간의 원소라고 불러요. 자, 우리는 스칼라치를 당분간 실수로 고정을 했어요. 실수가 스칼라치일 때를 실선형 공간, 복수수체가 스칼라치일 때를 복소선형 공간이라고 보통 부를 거예요. 당분간 우리는 실선형 공간만을 다룰 거예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선형 공간이 무엇이다? 집합을 제가 결정해 드렸나요? 어떤 집합인지 결정하지 않았어요. 집합도 결정하지 않고 그냥 이 8개의 조건만 만족하면 선형 공간이라고 부르자. 8개 조건이 뭐죠?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덧셈에 대한 항등원 0이 존재한다, 덧셈에 대한 역원이 존재한다. 스칼라 1은 스칼라 곱에 대한 단위원이다, 스칼라 곱에 대한 결합, 분배 법칙. 이것만 만족하면 선형 공간이라고 부르자고 할 거예요. 자,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선형 공간의 예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우리 조금 전에 조건 중에 1번부터 4번까지 스칼라 곱이 없고 덧셈만 있어요. 덧셈이 1번부터 4번까지를 만족할 때 수학과에서는 저걸 가환군이라고 불러요. 자, 2번부터 3번 딱 요 3개의 성질만 만족한다면, 결합법칙, 항등원, 역원이 존재한다면 수학과에서 군이라고 부르고 대수학이라는 학문에서 다루고 있어요. 자, 이제 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여기에서 수학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고등학교 때까지 나 수학을 좋아했고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대학에 왔더니 뭔가 수학이 이상해졌어요. 자, 바로 여기가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 단계가 몇 단계가 있는데 수학을 어렵게 느끼는 단계가 바로 이거예요. 집합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자, 군이라고 하는 건 뭐죠? 2번부터 4번까지 3개의 조건을 만족하면 군이라고 부르죠.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 덧셈에 대한 항등원, 이것만 존재하면 군이라고 부르죠. 집합도 결정하지 않고 막 얘기를 해요. 뭔가 이상해요. 자, 근데 이게 현대 수학의 특징이에요. 집합을 결정하지 않고, 그래서 추상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수학을 추상수학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좀 이따 이게 단순하라고 여러분이 느껴지면 되는데, 자, 이 추상수학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여러분이 다루던 숫자를 다루지도 않아요. 그냥 뭔지 모르는 집합이 3개의 조건만 만족하면 군이다. 그리고서 쭉 수학을 해나가요. 자, 우리 선형 공간은 조건이 5개가 더 들어서 8개를 만족하죠. 8개의 조건만 만족하면 무조건 선형 공간이라고 부를 거고요. 거기 원소는 벡터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보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벡터라고 부르지 않던 것을 이제 벡터라고 부르게 돼요. 뭐가 이상해져요. 선형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낌을 갖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만 받아들이면 끝나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대수학을 할 일이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 2번부터 4번을 만족하는 군에 대해서 대수학 책에 굉장히 많은 정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100개라고 합시다. 자, 대수학 책에서 우리 구체적인 집합을 사용하지 않고요. 3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군이라고 부르죠. 그 군은 100개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들어갔어요. 자, 집합을 결정하지 않았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 어렵다라는 생각인데 장점을 떠올리면 이게 왜 수학에서 이렇게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자, 만일 집합을 결정하고 사용해야 된다면 제가 3개의 군의 예를 들겠어요. 유리수의 덧셈 군이에요. 자, 이거 양의 실수의 곱셈도 군이고요. 2행 3열짜리 행렬의 집합의 덧셈도 군이에요. 자, 그런데 집합을 결정했어요. 근데 지금 이 100개의 명제를 쓸 거예요.
유리수의 덧셈에 대해서 100개의 명제가 성립된다를 사용해야 돼요. 100개의 명제를 다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유리수에 대해서 몇 개의 정리를 증명을 해요? 100개의 정리를 다 증명을 했어요. 근데 내가 다루는 집합을 바꿨어요. 2행 3열짜리 집합으로 바꿨어요. 아까 내가 했던 증명은 어디서 했죠? 유리수에 대해서 했어요. 집합이 달라졌으니까 아까 증명 못 써먹어요. 그 100개의 명제를 사용하려면 다시 100개의 명제를 여기서 또 증명해야 돼요. 자, 그런데 내가 집합을 또 바꿨어요. 양의 실수의 곱셈으로 바꿨어요. 연사도 바뀌었네요. 아까 했던 증명은 유리수의 덧셈, 행렬의 덧셈이니까 아까 했던 증명 못 써먹어요. 100개의 명제를 또 증명해야 돼요. 자, 집합을 내가 우리 복소수의 덧셈으로 바꿨어요. 이것도 군이거든요. 100개의 명제 또 증명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집합을 바꿀 때마다 이 100개의 명제를 다 새로 증명을 해야 돼요. 이게 구체적으로 집합을 결정하고 쓴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게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집합을 결정해주고 쓰면 될 걸 왜 집합을 결정하지 않고 막연히 몇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군이라고 부르고 하느냐. 근데 집합을 결정하면 어떤 단점이 있어요? 집합이 주어질 때마다 이미 내가 증명했던 100개의 명제를 또 증명하고 또 증명 반복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현대 수학에서 쓰는 방법을 봅시다. 우리는 현대 수학에서는 집합을 결정하지 않고요. 3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은 100개의 정리가 만족이 된다를 증명을 했어요. 자, 내가 집합 유리수를 다룰 거예요. 유리수에 대해서는 100개 증명할 필요 없어요. 딱 3개만 보이면 돼요. 유리수의 덧셈은 우리 결합법칙을 만족한다. 항동은 0을 갖는다. 덧셈에 대한 0을 갖는다. 3개만 보이면 나는 몇 개의 명제를 다 쓸 수 있어요? 100개의 명제를 다 쓸 수 있어요. 자, 행렬로 바꿨어요. 몇 개만 보이면 돼요? 3개만 보이면 돼요. 그러면 이미 증명했던 100개를 이미 우린 증명했으니까 또 써도 된다. 왜? 우리는 그 3개의 성질을 갖는 집합은 나머지 100개를 다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 이제 우리는 집합을 바꿀 때 몇 개씩만 보이면 돼요? 3개씩만 보이면 돼요. 집합을 결정하고 증명한다면 100개씩, 바꿀 때마다 100개씩 증명하는 것을 이제 몇 개로 줄이면 돼요? 3개씩으로 줄이면 돼요. 훨씬 단순해지는 작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명제를 다룰 때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다? 그 본질적인 성질을 갖는 것은 남겨놓고요. 나머지는 무시해버리는 것이 현대 수학의 추상성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본질이 되는 성질만 남기고 나머지를 무시하는 것, 저는 단순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고 시작을 하면 끝나요. 근데 이걸 안 받아들이면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제가 이렇게 한 번 말했다고 받아들인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어릴 때 이런 얘기를 해주면 잘 받아들이는데 이미 나이가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걸 받아들이는 게 절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왜 이렇게 하는지만 여러분이 자꾸 생각을 해주면 막연히 어렵다는 생각은 안 들 거예요.